반갑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케이크 노무사 이영록입니다. 건설노동자가 현장 취업 시 알아야 할 노동법 상식을 알려주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하다 다쳤을 경우에 대처 요령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들어갈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우리 노동자들은 현장에 들어가서 소정 근로일,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을 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해서 일을 할 때 이제 근로계약서 작성하게 되면 충실하게 일할 의무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용자들은 우리가 근로를 제공할 때마다 정해진 임금을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안전배려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안전배려 의무라는 게 뭐냐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그 사용자는 자기가 고용한 노동자의 생명, 건강을 유해 이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전조치를 취한다든지 배려할 의무다. 이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현장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가지고 노동자가 다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사용자는 산재보상과 별도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다쳤을 경우에는 산재보험으로 통해서 보상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추가로 회사가 가입한 건재보험을 통해서 우리는 별도로 보상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설 현장에서 다쳤을 경우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권리들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 주택 개보수 소규모 현장 등 예전에는 소규모 현장에서 다쳤을 경우에는 산재가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2018년도 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일당을 받고 어디 가서 일하더라도 모든 건설 현장에서는 산재 적용이 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산재는 원래 현장 안에서 발생한 사고만 산재 처리를 해줍니다. 그렇지만 2018년도 법 개정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출근하다가 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도 산재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출퇴근길에 발생한 사고가 되는 건 아니고 통상적인 출퇴근길에 발생한 사고만 산재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현장에 출근할 때 티맥 같은 내비게이션을 켜게 됩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에 현장 주소를 입력하게 되면 그 내비게이션에 현장에 길이 뜨죠. 그런 경로, 누구나도 지나가는 그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산재 처리를 해준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현장에서 다쳤을 경우에 어떤 경우에 산재 처리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에서는 요양 4일, 휴업 4일 이상의 업무상 부상, 그러니까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만 산재보험을 통해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일 이내에 치료가 끝나는 경미한 부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그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산재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사업주가 직접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이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휴업 3일 이상 업무상 부상이 처한 경우, 그러니까 3일 이상 휴업이 되는 사고가 생긴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건설업체에서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해서 한 달 이내에 노동청에다가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한 달 이내에 이런 신고가 안 된 경우에는 보통 이제 산재 은폐라고 해서 또 별도로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일하다가 다쳤을 경우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요령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실수로 다쳤다 해서 쩔지 말고 무조건 기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실수를 해서 개인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다쳤을 경우에는 산재는 무조건 100% 정해진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쫀다든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침착하게 내가 언제 다쳤는지 그런 시간, 장소, 그리고 목격자, 사고 경위 등 이런 것들을 좀 사진 촬영을 통해서 좀 기록을 남겨둬야 합니다. 두 번째, 만약에 혼자 이제 현장을 이동하다가 아니면 작업을 하다 다쳤다. 목격자가 없겠죠. 이제 그럴 경우에는 바로
카톡이나 아니면 문자 메시지로 팀장이나 아니면 회사 관리자한테 내가 다쳤다는 사실, 아니면 몸이 어디 이상이 왔다는 사실을 즉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친 직후에 그 회사 안전관리자나 아니면 팀장과 함께 즉시 병원에 가서 초진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그래서 병원을 가서 정확하게 병원에 초진 기록을 남겨야 나중에 산재 처리를 제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충분히 치료받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병원을 가지 않고 일만 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도리어 그게 이제 산재에 적용하는데 뭐 몸이 정상인데 현장에서 일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일반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도리어 산재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쳤을 경우에는 충분히 치료하고 그리고 그 치료 기간 동안에는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제대로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병원에 가면 의사가 이렇게 하겠죠? 어떻게 오셨나요? 이제 우리 건설 노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나는 어디 현장에서 일하는 형틀 목수인데 언제 어디 매월 몇 시경에 어디 현장에서 어째서 일을 하다가 허리가 아파서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의사 선생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의사가 다시 어디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겠죠? 그럴 경우에는 제가 일하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산재 처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왜 아픈지 그 이유를 꼭 진단서에 제대로 기록해 주십시오. 그렇게 의사 선생님한테 요청을 해야 그 의사 선생님이 치료한 이후에 진단을 한 이후에 이런 사유에서 일을 하다가 허리가 다쳤을 것 같다. 그런 기록을 남기면 그런 경우에는 바로 산재 처리가 쉽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산재 신청 절차를 한번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병원에서 원무과 직원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요양급여 신청서라든지 그리고 산재 보상보험 소견서 이건 의사 작성하는 거니까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병원에서 서류를 만들어 줍니다. 근데 다친 우리 노동자가 준비할 거는 가장 중요한 게 목격자 진술서. 그래서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을 하다가 다쳤는지 같이 목격했던 그 동료의 진술서를 받는 게 그것만 준비하시면 진술서만 준비하시면 산재 처리는 대부분 병원에서 처리를 해주도록 간소화가 되었습니다. 산재 보상에서는 여러 가지 보상을 해줍니다. 일반적으로 다쳤을 경우에는 보통 요양급여 그리고 휴업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양급여는 치료비, 휴업급여는 내가 2달 동안 현장에 못 간다. 그러면 2달 동안에 일을 하지 못한 대가, 그러니까 임금 대신 지급해주는 급여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휴업급여입니다. 휴업급여는 법에서는 이제 매월 1회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휴업급여에서 건설 노동자들이 제대로 이 부분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휴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현장에 첫 취업한 지 한 달 이내에 다쳤을 경우에 휴업급여는 내가 받을 일당에다가 0.73을 곱하고 0.7을 곱하고 거기에다 30을 곱한 요 금액이 한 달치 휴업급여가 되는 거고요. 그 한 달 미만, 취업 후 한 달 미만에 다쳤을 경우에 휴업급여에 0.73이라고 적용되는데 이거는 이제 건설 일용직에게만 적용되는 통상근로계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법에서 한 달 이내에 주로 이제 일용직, 현장에서 난리를 뛰는 일용직들한테 적용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가 현장에서 한 달 이상 일을 했다. 그럴 경우에는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 달 이상 현장에서 일을 하실 경우에. 그래서 그 통상근로 적용 신청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일반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내가 일한 기간 동안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다 0.7을 곱하고 31을 곱해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 금액이 이제 나의 휴업급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현장에서 일을 해서 한 달 이상 일을 하게 됐다 하면 이 0.74를 무조건 적용하게 되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내가 현장에서 한 달에 한 23개 이상 공수를 찍었다 하면 평균임금 적용 신청해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휴업급여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에 대응 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현장 노동자가 알아야 할 노동법 상식을 알아보는 시간 시즌1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현장에서 일할 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 많이 준비해서 시즌2로 해서 우리 조합원 동지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제!